명령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찾아보면 lsof라는 명령 자체가 지금 저희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USR 밑에 SB는 있어야 하고요. 자, 보시면 ls-l/usr/sb /ls-asterisk에서 보시면 파일의 목록이 있어야 하는데 lsof 명령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어떤 명령인지만 보시면 파일 디스크립트의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이에요. 이런 거 있습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50페이지, 451페이지 예제 보시면 lsof 명령 주시고요. 옵션 -a-p 프로세스 아이디 현재 프로세스에서 발생되어진 -d 옵션으로 파일 디스크립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0, 1, 2, 0번, 1번, 2번 파일 디스크립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파일 디스크립터로 오픈되어진 파일의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실행한 예제가 451페이지에 보시면 EXEC로 3번, 6번, 7번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저희가 추가로 더 열은 거죠. 자, 그러고 나서 lsof 명령으로 실행을 시켜봤더니 012-367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하면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3번, 6번, 7번의 경우는 디바이스 파일이 아니고요. 일반 파일로 저희가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반 파일에 대한 파일 이름 경로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명령이니까 그냥 이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실 때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이 임시 파일 이런 것들은 쭉 다 패스하고요. 마지막 저희 활용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458페이지요. 자, 캣 하시고요. 테스트 23.sh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하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름과 fname, 주소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자,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이냐면 members.csv 파일이 있습니다. 자, 팩 하시고요. 자, 현재 디렉토리에 보시면 cat members.csv 파일이 있어요. 자, 얘는 사람 이름하고요. 그래서 last name, first name, 그 다음에 주소, city, 그 다음에 state, 집 번호를 갖고 있는 CSV 파일이에요. 이 파일들을 읽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냐 하면 DB에 인서트 명령 포맷으로 재가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그래서 출력 형태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나오냐면 45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insert into members 괄호 열고 name, fname, address, city, state, 집, values 해서 실제 밸류들이 들어가지는 그러면 여기 있는 CSV 파일을 쭉 읽어서 이 포맷으로 출력을 모을 겁니다 라는 명령을 쓴 거예요. 자, cat 추가 출력했고요. 아웃 파일 줬어요. 추가 입력 줬습니다. EOF까지 그 입력 받을 때 EOF를 만날 때까지 라고 줬어요. 자, 아웃 파일은 여기까지 입력에 대한 포맷이 되는 거죠. 이 포맷에 맞춰서 아웃 파일로 만들어질 건데 아웃 파일은 위에 보시면 members.sql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이 포맷으로 만들어서 차곡차곡 어디에 쌓일 거냐면 members.sql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name, fname, address, city, state는 누가 값을 가져오냐면 여기 read 명령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while read라고 주고요. name, fname, address, city, state, 집이에요. 자, 이 내용은 누가 사실은 갖고 있냐면 members.csv라는 파일이 갖고 있는 거죠. 이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이 각각 변수에다가 순서대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블루미, 엘레임, 리차드가
F가 F네임 123에서 주소가 어드레스 이렇게 들어가실 겁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력하시는 얘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파이크 기호로 넘겨줘도 되지만 입력 변환 기호 이용하셔서 파일 대신 줄 수 있어요. 달러 중괄호 1이라고 줬습니다. 아규먼트 1번이라는 뜻이죠. 자, 얘를 보건데 이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어질 때 아규먼트가 반드시 하나는 필요해. 이 아규먼트는 이 멤버들의 이름을 갖고 있는 CSV 파일이어야 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인필드 세퍼레이트에서 IFS 필드 구분자는 CSV 파일이 콤마를 가지고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필드 구분자는 공백이에요. 콤마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구분해야 돼서 IFS를 콤마로 지정한 겁니다. 리드문 앞에.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리드문으로 데이터를 읽을 때 얘는 요 처음에 있는 볼륨이 하나의 필드, 그래서 L네임으로 들어가요. 리차드가 또 하나의 필드, F네임으로 들어가요. 자, 얘를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BASH 테스트 23.h를 주고요. 뒤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 값이 얘한테 전달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members.csv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면 근데 얘가 지금 불확실한 너무 많은 리다이렉트를 써서 문제가 있어 처리할 수 없어 라고 나 여기서 에러가 생기는 거거든요. 1, 2, 3, 4, 5, 6, 7, 8 자, 에러가 생길 수 있는 구문이 아닌데 하도 에러가 생겨서 제가 얘를 다시 입력을 해봤어요. 집에서 다시 입력하니까 상관없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력되어진 코드 중에 뭔가 문제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입력하시면 이렇게 실행하셨을 때 459페이지에 있는 members.sql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히 요 부분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A라는 변수에 정이라고 줬어요. 이 B라는 변수에 이유에 은을 줬고요. CC라는 변수에 JONG 줬습니다. A의 B, CC라는 변수를 제가 줬어요. 캣하고요. 이 결과를 제가 파일로 보낼 거예요. 테스트점 아웃에다 보낼 거예요. 뭔가 입력받은 내용을 추가 출력해서 뒤에 덧붙일 겁니다. 하나만 해도 지금은 상관없어요. 자, 입력을 제가 받을 건데 언제까지 받을 거냐면 EOF 문자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입력 받을 거예요. 자, 아까 Y문 안에 있던 리다이렉션 기호랑 똑같이 지금 써드린 거예요. 엔터키 눌러주면 프롬프트가 나타나요. 여기다가 뭘 주시냐면 My name is $AA $BB $CC 엔터키 EOF 줍니다. 엔터. 캣 하시고요. 테스트.out 한번 보겠습니다. A의 BBCC는 이미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에서 my name is A의 BBCC를 줬더니 이 문자가 어디로 들어가집니다. 테스트.out에 들어가집니다. 자, 추가 출력이니까 여러 줄의 명령, 여러 번 명령이 실행되어지더라도 계속 이 밑에다가 덧붙여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요 사이에 있는 EOF를 만날 때까지의 여기 보여지는 내용이 테스트.out에 보내어질 거라는 걸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테스트 23.sh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면 요 명령에 의해서
L네임, F네임, 어드레스, 시티, 스테이트, 집이 다 할당이 되어질 거고요. 이렇게 지정하시면 여기 아웃 파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EOF 전까지의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질 거라는 걸 저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조금 그대로 문자 그대로 들어가고요. 달러가 붙은 것들은 달러가 값을 치환해서 나타내주는 거겠죠. 자, 치환해서 기록이 되어지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행이 딱 되면 좋은데 다운받은 파일 자체로는 얘가 자꾸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제가 입력을 다시 해보면 문제없이 동작되는 코드예요. 그래서 코드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5장은 마치고요. 스크립트 제어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461페이지.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신호 처리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작업 제어나 우선순위 수정이나 뭐 실행 자동화 하기는 지금 다 하기는 너무 버거워서 앞쪽에 신호 부분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눅스에서는 시그널이라 그래서 약속되어진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그헙 있고요. 시그업 있고요. 시그인트 업. 네. 그다음에 시그퀴트에서 1번, 2번, 3번, 9번, 15번, 그다음에 17번, 18번, 19번. 자,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여지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때 볼 수 있는, 이거 다도 사실은 보진 않아요. 2번, 뭐 3번, 9번, 15번 뭐 이런 정도의 시그널만 저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18번 시그 스탑도 쓰기는 하네요. 어떤 시그널들은 키보드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시그널들은 키보드에서 발생되지 않으니까 강제로 특정 프로세스에게 시그널을 보내줘야 해요. 이 시그널이란 건 프로세스에게 보내어지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시그인트 2번 시그널이 있어요. 얘는 인터럽트 키를 누르면 발생되어지는 시그널이에요. 자, 인터럽트 키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발생되어지는 시그널입니다. 자, 슬립하고요. 2000. 자, 얘는 2000초 동안 슬립하는 게 이게요. 2000초가 지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저희 눈에는 하지 않는 것처럼 웨이트하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자, 얘를 강제로 종료하고 싶으면 저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인터럽트 키를 누르죠. 컨트롤 C를 눌러요. 자, 그럼 얘면 이 컨트롤 C에 의해서 2번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 2번 시그널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슬립 2000이라는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인터럽트 키는 프로세스를 종료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슬립 2000이라는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슬립 2000.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번 시그널은 시그퀴트예요. 얘도 종료 시그널이에요. 얘는 키보드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키와 백슬러시를 같이 누르시면 발생하는 시그널. 그럼 화면에 퀴트라고 떠지나요? 3번 시그널이 발생되어져서 슬립 2000이라는 프로세스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너 종료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럽트와 퀴트의 차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번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 상태의 덤프 파일을 만든다는 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코어에 덤프 파일을 만들면서 종료하는 게 퀴트 시그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시그 텀이 있어요. 15번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종료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가 BASH 다시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종료를 하려면 EXIT란 명령을 쓰죠. 안정적인 종료를 유도를 해요. 엔터키 누르면 exit 하게 되고요. 종료를 하면서 쉘 프로세스를 종료하고요. 프로세스 목록을 보셔도 쉘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발생되어지는 시그널이 15, 시그텀이라는 시그널이요. 15번 시그널이 내부적으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스탑이 있어요. 얘는 서스펜드 키예요. 자, 프로세스를 잠시 멈추고 싶을 때 사용을 해요. 자,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프로세스를 저희가 잡 전이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슬립. 자, 2점. 자, 저희가 프로세스를 실행시키는 방법에는 포그라운드를 실행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까지 실행하는 방법은 다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예요. 자, 명령어를 주면 얘가 포그라운드로 실행되어지고요. 포그라운드로 실행이 되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현재 쉘의 모든 제어권을 얘가 다 갖는다는 얘기예요. 스탠다드 아웃풋도 얘가 갖는 거고요. 스탠다드 인풋도 얘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 인아웃을 얘가 다 가지니까 사용자가 다른 명령을 사용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이 상태예요. 자, 근데 얘를 그냥 잠시 보류시켜놓고 다른 작업을 잠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를 멈춰 할 수 있어요. 그때 사용하시는 게 서스펜드 키예요. 컨트롤 Z예요. 자, 내부적으로는 18번 시그널이 전송이 되어져요. 잠시 멈춰라 하는 뜻이에요. PS에서 확인하시면 슬립이라는 명령이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명령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스타트 상태니까 이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나 또는 백그라운드로 돌려서 얘가 실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포그라운드로 계속 가져와서 실행하고 싶으면 FG 하시면 돼요. 자,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의 특성은 키보드의 입력을 인지한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리소스, 명령이 이니셜에서 발생되어서 모든 리소스를 얘가 갖는다 그랬죠. 포그라운드니까.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 프로세스에서 생성되어지는, 그러면 이 하나가 모든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을 다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종료하고 싶으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로 얘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멈춰 컨트롤 C 하시게 되면 슬립 2000이라는 시그널을 2000이라는 프로세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들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백그라운드 교재 먼저 한번 볼게요. 462페이지. 자, 1번, 2번, 3번, 9번, 15번, 17번, 18번, 19번. 자, 시그널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매뉴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것들은 종료가 되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시그널이 보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9번하고 15번 시그널을 살펴보시면 자, 9번은 무조건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5번은 가능하면 프로세스를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가 뭐 로그 쉘을 종료하거나 하면 내부적으로 그냥 종료가 되는 거고요. 9번 시그널은 얘를 꼭 무조건 종료해야 돼. 그때 얘한테 시그널을 보내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실행하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할 때는 이렇게 실행을 해요. 슬립 1000초 동안 실행해요. 자,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실 수 있어요. 너는 특별히 내가 이제부터 인아웃을 할 이유도 없고 시간이 1시간 걸리니까 난 1시간 동안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 혼자 1시간 동안 일해. 나는 그냥 다른 일 할 거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실 수 있어요. 뒤에
M% 기호를 붙여주시면 백그라운드로 프로세스를 실행하시는 거예요. 자, 엔터키 눌러주면 자, 앞에 1번이라는 번호가 보이고요. 뒤에 저는 1587번이에요. 여러분은 1번은 똑같을 거고요. 뒤에 오는 1587번 저랑 달라요. 자, 앞에 있는 1번은 잡 번호예요. 뒤에 있는 1587번은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그래서 PS 하고요. 마이너스 F에서 확인하시면 BASH는 1397번이에요. 저는 슬립 1000은 실행봤더니 PID가 1587번이에요. 뭐랑 똑같냐면 여기 보인 프로세스 아이디랑 얘가 똑같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백그라운드로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고요. 실행되어지고 있는 프로세스 목록에다 여전히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000초 동안은 얘가 그대로 살아있는 프로세스. 1000초가 지나면 명령어 끝났습니다는 종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부분 프로세스 여전히 누구예요? 1397. 제 쉘의 프로세스 아이디인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슬립 1000이란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싶단 말이에요. 갑자기 멈추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얘한테 어떻게 종료해라고 명령을 줄 거냐는 얘기죠. 그때 사용될 수 있는 게 시그널이에요. 자,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제가 슬립 2000이라고 주고요. 얘가 포그라운드로 실행을 했다면 인터럽트 키를 누르거나 퀴트 키를 눌러주면 컨트롤 C를 눌러주면 얘가 종료해요. 멈춰하는 키보드 시그널을 얘가 가져다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인터럽트 키를 누르셔도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슬립 1000은 전혀 감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지금 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준 인아웃을 난 쓰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죠. 백그라운드로 돌렸다는 얘기는 어차피 인아웃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든 제어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만 가질 수 있어요. 프롬프트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쉘이 포그라운드로 돌고 있다는 얘기죠. 명령 기다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입력과 출력은 다 누가 가지는 거다? 쉘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인 슬립 1000은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강제로 종료하고 싶으시면 그때 시그널을 보내시는데 킬이란 명령을 써요. 자, 킬이 send 시그널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시그널 번호를 줘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1587번. 자, 이 종료하고 싶은 프로세스 아이디예요. 하면 terminated sleep 1000이라고 되어져 있나요? 자, 15번 시그널을 살펴보시면 가능하면 프로세스를 종료하세요. 뭐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 특별히 종료해야 될 문제가 없으면 종료하세요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킬 다음에는 15번보다는 꼭 종료를 해야 되면 9번 시그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15번으로 종료가 안 되는 프로세스들도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슬립 2000을 제가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해봅니다. 자, PS-F. 자, 슬립 2000의 프로세스 아이디가 저는 1592번이에요. 얘를 종료할 때 1, -9, 이 프로세스 슬립 2000의 프로세스 아이디 저는 1592번. 그래서 킬이 프로세스를 종료해야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send 시그널의 뜻이에요. 시그널을 보내는데 몇 번 시그널을 보내냐면 9번 시그널 보내주세요. 15번 시그널 보내주세요. 누구에게? 1587번에게, 1592번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 PS-F 하시면 슬립 2000이 종료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뭐가 나타나시냐면 슬립 2000이 킬드 되었어요 라고 되어 있나요? 아까 15번 시그널을 보냈을 때는 terminated 라는 메시지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로 종료할 건지 시그널을 고르시고 킬 명령과 프로세스 아이디를 조합해서
프로세스들을 제어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PS-F 해서 한번 보고요. 슬립 1000 백그라운드로 하나 실행하고요. 슬립 2000 PS-F에서 보시면 프로세스의 목록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L 옵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L 옵션을 쓰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어요. 누가 사용한 명령어예요. 자, 프로세스 아이디는 누구고요.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는 누구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스테이터스도 나타나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닝 R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어요. PS 명령 자체가 이 명령을 실행할 때는 얘가 R 상태, 러닝의 상태입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중단된 작업이에요 하는 정보도 나타나지고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목록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PS는 프로세스의 목록을 보시는 거고요. 잡스 하시면 쉘이나 이런 명령어 이외에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어떤 작업들의 목록을 보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여지는 1, 2, 3 같은 경우가 잡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는 백그라운드를 한번 실행시키면 계속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을 수는 없어요. 필요하면 포그라운드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포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작업도 백그라운드로 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작업을 전환하시는 명령이 FG하고요. BG 명령이에요. 자, 현재 백그라운드로 실행 중인 3개의 슬립 명령어 중에 제가 포그라운드로 가져오고 싶은 작업이 있어요. FG 명령을 쓰시면 FG 하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포그라운드로 제어를 넘겨줍니다. 하시면 요 3개의 잡스 중에 누가 이렇게 쓰냐면 가장 최근에 작업한 요 플러스 붙어진 요 잡이 포그라운드로 가져와져요. 슬립 3000. 자, 서스펜드 키는 어떨 때 사용하시냐면 포그라운드로 작업이 실행되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잡 제어를 한다든지 다른 명령을 쓴다든지 전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잠시 얘를 멈춰놓고 다른 작업을 하고 싶어.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잠시 멈추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게 서스펜드 키. 키보드에 STP 스탑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Z입니다. 컨트롤 Z 눌러주시면 화면에 스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실 거예요. 수정해서 보시면 이 상태에서 보시면 슬립 1000, 슬립 2000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이지만 슬립 3000은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얘는 지금 잠시 멈춰있는 프로세스. 얘를 BG 명령 쓰시면 현재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는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잡스에서 하시면 FG 하시고요. %1 한번 줘볼게요. 했더니 슬립 1000이 포그라운드로 가져와지나요? 자, 잡스로 보여지는 잡 넘버 중에 전 3번이 아니고요. 플러스 붙어진 얘가 아니고요. 요 1번 프로세스가 포그라운드로 가져와져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다가 %잡 넘버 지정합니다. 컨트롤 C 연습을 종료할게요. 프로세스 시그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 아셔야 되는 게 신호 트랙 부분이에요. 자, 교재는 어디 보시냐면 464페이지요.
자, 신호 트랩 설명을 보시면 스크립트가 신호를 신경 쓰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에 신호가 나타나고 다른 명령을 수행할 때 신호를 가로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는 안 되고요. 트랩, 커맨드, 시그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 시그널을 처리하는 것 대신에 트랩 다음에 있는 커맨드를 대신 처리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신호가 원래 의도대로 동작되지 않도록 신호를 가로채는 역할을 하는 게 트랩 명령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1.sh 예제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테스트 1.sh. 이게 또 파일명이 달라졌어요. 자, 캣하고요. 트랩 시그널.sh예요. 트랩 시그널. 뭘까요? 제가 디렉터리 안 옮겼어요. 챕터 저희가 16이죠? 네, 디렉터리 옮겨줍니다. CD 하시고요. CD 챕터 16 다시 스크립트로 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얘도 테스트 이름으로 파일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파일 이름을 좀 찾아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뭘 찾을 거냐면 트랩 시그널.sh를 볼 겁니다. 16 챕터 16 스크립트 디렉토리로 가셔서 펫 트랩 시그널.sh. 자, 앞에 있는 트랩은 무시하시고요. 아래쪽 스크립트를 보시면 echo this is a test scrip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카운트 1이라고 줬고요. while $count 5보다 작은 동안 화면에 에코 메시지 뿌려주고요. 1초 기다려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작보다 같은 동안이니까 5번 화면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얘를 조금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VI 들어가셔서 VI 트랩 시그널.sh 어디를 가시냐면 트랩 T에다가 커서 옮기시고요. I 하시고 샵. 자, 트랩 앞에 샵 마킹해 주시는 거예요. 주석 처리하시는 겁니다. ESC 키 하시고요. WQ 얘는 실행을 해보면 BASH 트랩 시그널.sh에서 실행을 해보면 루프 명령이 돌고요. 제가 컨트롤 C를 누르면 얘가 그대로 종료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실행해봅니다. 컨트롤 C. 자, 루프 1을 돌다가도 컨트롤 C, 인터럽트 키를 누르면 얘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니까 키보드 입력을 받는 거죠. 이제 중지하려네? 멈추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를 저희 한번 수정을 다시 해볼게요. VI 트랩 시그널.sh 주시고요. 좀 전에 마킹하셨던 샵을 뗄 거예요. 커서를 샵에다 가져다 놓으시고 X. 자, 이스케이프 키 한번 누르시고 콜론 WQ 엔터. 자, 좀 전이랑 차이는 뭐냐면 트랩 명령을 쓴 거예요. 자, 어떻게 썼냐면 트랩 다음에 코맨드는 얘예요. 그 다음에 시그인트예요. 시그인트는 시그널이에요. 어떤 시그널이냐면 2번 시그널을 의미해요. 2번 시그널이 발생이 되어지면 그때는 시그널을 처리하지 말고 대신 트랩 다음에 있는 이 명령어를 처리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번 시그널에 대한 처리를 원래 의도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트랩이에요. BASH 트랩 시그널.sh 실행을 하시면
이제 컨트롤 C를 누르면 인터럽트 되지 않나요? sorry라는 메시지가 뜬단 말이에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컨트롤 C 아무리 누르셔도 종료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실행하실 때 컨트롤 백슬래시 한번 눌러보세요. 얘도 시그널이 멈추지는 않네요. 컨트롤 Z 하니까 멈추는. 그건 서스펜드 키여서. 네. 네. 그래서 시그 인트만 잡았는데도 시그 백슬래시 시그 퀴트도 비슷한 의미여서 얘가 트래픽이 되는 트랩이 되는 것 같아요. 트래픽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서스펜드 키는 먹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 C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끝까지 1번부터 5번까지 처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신호를 그냥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쓸 때 트랩 명령으로 저희가 제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6페이지 트랩으로 종료 시그널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캣 하고요. 트랩 EXIT예요. 트랩 EXIT.sh 보시면 EXIT 시그널이 명령이 실행되어지면 이 명령에 대해서 굿바이 명령 메시지를 출력하는 거예요. 얘는 정상적으로 while문의 반복이 끝나면 누구랑 만나요? EXIT를 만나는 거죠. 여기서는 화면에 에코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EXIT 명령에 의해서 트랩 처리가 된 거죠. 에코 굿바이를 마지막에 출력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BASH 실행 한번 해보죠. 자, 루프 1에서부터 5까지. 자, 마지막에 굿바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트랩은 한번 정했다 그래서 무한히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변경하거나 제거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디에 보시면 트랩 모드.sh 한번 보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트랩 모드.sh trap mod.sh 저기 보시면 두 번의 트랩 명령이 사용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는 시그 인트 2번 시그널에 대해서 요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시그 인트에 대해서 요 메시지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트랩을 정한 게 아니고 트랩에 대한 재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예제.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BASH 트랩 모드.sh 컨트롤 C를 누르면 두 번째 루프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모디파이드 트랩 서로 다른 코맨드가 처리되어진 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르게 처리되어진지 확인하시려면 컨트롤 C를 눌러주셔야 돼요. 컨트롤 C 눌러서 메시지가 처리되어지는 코멘트가 달라지는 것, 즉 요 신호에 대한 재설정을 하시는 작업을 확인을 하시는 예제예요. 자, 원래 재지정되어진 시그널을 없애고 싶은 기본 동작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테스트 3B.sh예요. 자, 저희 예제는 트랩 removal.sh예요. 캣 하시고요. 트랩 removal.sh 여기선 두 개의 트랩인데요. 자, 트랩 시그인트에 대해서 요 명령이 처리되었으면 좋겠어. 즉 인터럽트 키가 발생이 되어지면 자, 그때는 원래 의도대로 처리하지 말고 요 명령을 실행해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원래 의도대로 인터럽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 트랩이 제거되었어 라는 메시지를 뿌려줍니다. 즉, 이 루프가 도는 동안은 인터럽트 키로 종료하실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 루프를 도는 동안은 인터럽트 키로 종료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앞에서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가 되어지지 않지만 뒤에 루프에서는 컨트롤 C를 누르면 종료되어지는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4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 처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스크립트 실행하기. 자, PS-F 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있는 슬립 프로세스들이 저는 2개가 남아있어요. 없으신 분들도 그냥 하나 만들어보죠. 자, 3000. 똑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백그라운드로 실행합니다. 엔터키. 저희가 로그아웃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EXIT. 로그아웃을 했어요. 엔터키. X유저라고 주시고요. X유저 명령. PS-F 하시게 되면 프로세스 목록에 좀 전에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PS-EF 주시고요. 타이프 기호 주시고요. 그램이라고 주시고요. 슬립 한번 볼게요. 의도치 않게 허브를 설명을 또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 자, 저희가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 얘가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게 해요. 프로세스가 있어요. 시식이 있어요. 자, 달러가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발생시키면 얘가 슬립 아니면 ls 이렇게 명령어가 실행이 되어지면 당연히 여기서 동작을 할 거고요. 다 끝나면 제어가 부모한테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아직 실행이 끝나지 않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일 경우 있죠. 자, 이 상태에서 CC를 종료하면 얘를 종료했을 때 얘 부모가 사라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부모가 없으면 자, 기본적으로 얘는 부모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부모가 없으니까 종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료하지 않고 떠다니는 그런 부모 없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종료가 되어지는데 자, 종료하고 있지 쉽지 않은 프로세스. 제가 로그아웃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행되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실행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냐면 노헙이란 명령어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73페이지는 노헙하고요. 테스트 1.sh라고 되어 있어요.
실행을 하는데 no hangup의 뜻이에요. 자, no hangeup. 얘는 종료하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테스트 1.sh가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실행되는, 그러니까 작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혼자 실행되어지는 프로세스로 만드는 거고요. 노홉으로 실행되어진 프로세스는 좀 전처럼 저희가 로그아웃 하게 되면 페어런트 프로세스 아이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모 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누구를 부모로 갖냐면 1번 프로세스 아이디를 부모로 가지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쭉 실행을 해요. 그래서 단독으로 슬립으로 저희가 실행해 놓은 이 프로세스들이 제가 볼 때는 얘는 지금 노홉으로 실행된 것 같아요. 노홉을 테스트할 수 있는 예시는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홉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로그아웃 이후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졌으면 좋겠어. 얘가 정상적으로 끝날 때까지. 자, 그때 실행하시는 방법은 노홉으로 실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노홉에 대해서는 예전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찾아볼 거고요. 여기까지 뒤에 있는 뭐 우선순위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쉘 스크립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명령어 쪽이어서 이런 쪽은 쭉 넘어가고요. 내가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디를 볼 거냐면 프로세스의 노홉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 쉘에서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함수 사용하시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드랑 오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식사를 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시작하면 되겠죠?